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랭그래프 스터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랭그래프 메모리 관련돼서 콘텐츠를 올린 다음에 계속 다른 콘텐츠들이 올라왔었죠. 뭐 제가 다른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구독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양자 컴퓨터 제조 공장이죠. 시애틀에 있는 그 아이온큐 공장에 방문했던 얘기라든가 아니면 제가 다른 곳에 기고했던 AI에 대한 저의 기고문을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고 뭐 이런 외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재밌었던 일은 제가 이 아이온큐 시애틀 공장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온큐 주가가 따따블이 나서 이때 같이 오셨던 투자가 분들은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이제 AI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Did I just quit my job?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진도가 좀 더 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이 랭그래프에 관련돼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동안 했던 것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요. 거기에다가 이 랭그래프 킥스타트 유 튜토리얼을 가서 보니까 약간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된 부분이 왜 변화했는지 좀 분석도 해보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랭그래프 내용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달 전서부터 랭그래프를 시작했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복습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저의 AI 웹사이트인 catchuplandgraph.streamlit.app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무 데나 클릭을 하시고 랭그래프 킥스타트 01을 누르시면 이렇게 튜토리얼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안에 있는 소스 코드들을 직접 실행을 하면서 볼 수 있게끔 콜랩에 이 내용들을 따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있네요. 메모리 베이직에 가면 콜랩 소스라는 링크가 있고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글로 고치고 그다음에 이 소스 코드를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새로운 콜랩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 새로 바뀐 내용들 가지고 업데이트한 부분인데요. 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한번 또 실행도 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올드 버전이고 오른쪽이 뉴 버전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뉴 버전에서는 제가 영어 부분을 더 추가를 한 것일 뿐이고요. 가끔가다 영어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쉬울 때도 있더라고요. 이 링크는 이 비디오의 그 디스크립션欄에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실행하는 부분은 랭그래프를 인스톨하는 부분이죠. 여기서도 변화된 것은 없어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핍 인스톨을 하는 것 대신에 여기에서는 핍 인스톨을 한 번 써서 랭그래프, 랭스미스 그리고 엔트로픽을 한꺼번에 인스톨을 하는 거 그거만 다를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엔트로픽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엔트로픽 API 키를 넣는 부분이 있고요. 이 두 부분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엔트로픽 API 키를 입력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실행이 됐죠. 그다음엔 첫 번째 소스 코드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랭그래프 사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state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요. 메시지는 annotated를 써서 add 메시지를 한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빌더로 state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 state를 initiate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구 버전에서는 엔트로픽의 이 하이쿠라는 클라우드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이 신 버전에서는 소넷이라는 클라우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최신 버전이죠. 사용할 때 이게 가격이 약간 더 높을 겁니다. 요거 말고는 따로 변화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실행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랭그래프의 문법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챗봇이라는 노드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툴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노드를 만든 다음에 add 노드를 하는 게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이고 add 노드는 점을 찍는 것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add 엣지가 바로 선을 긋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start에서 챗봇으로 선을 긋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선을 하나 더 그어야죠. start에서 챗봇으로 이어지는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챗봇에서 다시 end로 이어지는 그런 선이 있습니다. 점을 찍고 선을 긋는 작업이 완료가 됐으면 컴파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프 빌더의 컴파일 메소드를 사용해서 컴파일을 하면 이제 이 랭그래프 아키텍트는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게 구 버전이죠. 지금은 노드 하나만 만든 거고요. 저 여기 점을 찍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같은 내용을 실행을 해보죠. 여기서도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됐으면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다른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변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래에 있는 폼을 graph.stream을 여기에서는 별도의 함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는 유저 인풋으로 봤고요. 여기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ile문에서는 try catch, 여기 파이썬에서는 try except 문이죠. 이 구문을 사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stream underscore graph underscore update 함수를 여기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랑 똑같은 겁니다. except 부분이 따로 출력이 되어 있는 거죠. input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유저 input을 이것을 사용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점은 스트리밍 출력에 대한 이벤트 루프를 추상화해서 코드 가독성을 더 높이고요. 그리고 관리하기가 더 편하게 만든 거고요. try except 구문을 추가함으로써 이 오류가 생기더라도 여기에서 중단을 하지 않고 오류가 있을 경우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여기 넣음으로써 중단 없이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주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new 버전이 조금 더 세련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하는 거는 똑같을 겁니다.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왔던 겁니다. 춘천에서 가장 유명한 강은 무엇입니까? 왼쪽 구 버전에서는 춘천에서 가장 유명한 강은 남한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좀 틀렸습니다. 소양강이 가장 유명하고 그 소양강도 남한강이 아니라 북한강에 속해 있는 거죠. 이거는 하이쿠 모델이고요. 오른쪽에 소넷 모델은 춘천에서 가장 유명한 강은 소양강입니다. 라고 정답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도 제공을 하네요. 역시 좀 최신 버전의 모델이 훨씬 대답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 강을 주제로 한 유명한 노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위에서 이루어졌던 질문과 대답을 얘가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서 강을 주제로 한이라고 했죠. 저는 그 강이라고 하면 위에서 대답했던 여기인 경우는 남한강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를 주제로 한 그런 노래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강을 주제로 한 노래들을 대답을 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질문과 대답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강을 주제로 한 유명한 노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얘는 한강을 예를 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한 거죠. 헐루시네이션이죠.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이 이전에 대답과 질문의 히스토리를 기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전에 질문과 대답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그런 메모리 기능은 아직 추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간단한 챗봇 기능만 추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메모리 기능은 조금 이따가 보실 겁니다. 큐를 해서 종료를 해죠. 예, 그럼 굿바이까지 해서 종료를 무사히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1 내용인데요. 이 파트 1을 자세히 보시려면은 jk 취업 langgraph.streamlit.app으로 와서 LG Kickstart 01을 클릭하시면 바로 방금 보신 그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제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과 관련된 강좌를 보시려면 아래 유튜브 클립스가 있고 이 세 개의 유튜브 클립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강의를 해 놓았으니까 이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오셔서 이 유튜브 클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파트 2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who를 사용하는 건데요. 바로 하나의 노드만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노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단원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될 두 번째 노드는 처음에 만들었던 챗봇 노드 이외에 이 태블릿이라는 서치 엔진을 툴로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블릿 API 키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태블릿 API 키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 태블릿 서치 엔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간단히 보여준 거예요. 이 태블릿 서치 리절트에 맥스 리절트 2라고 하면 이 두 개의 그 답을 가지고 오는 건데요. 이건 구글과 같은 서치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 질문을 하면 그것과 관련된 그 답변을 주는데 이렇게 맥스 리절트를 2로 하면 두 개의 답변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위키원드와 매거진 -K라는 그런 곳에서 답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서는 조선일보 같죠. 그리고 러미 마이 캣이라는 이 블로그에서 답을 가지고 왔어요. 워싱턴 주 레드몬드에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는 그 웹사이트를 서치해서 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태블릿 서치 엔진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는 이 소스 코드에서는 노드로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태블릿 서치 리절츠라는 API
API도 보실 수 있게 링크를 제가 걸어 놓았고요. 이 페이지로 가시면 태블릿 서치 리절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로는 방금 보셨던 max results가 있고 include answer, include raw content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 부분에서도 다른 것이라고는 구 버전에서는 하이쿠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신 버전에서는 이 소넷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챗봇 노드는 아까 만들었던 그 노드와 똑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노드를 add를 했죠. 이 챗봇이란 노드 점을 찍은 것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베이직 툴 노드라고 해서 이 툴 노드에 대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변화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전 것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공부할 사항은 바로 이 툴 메시지라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catchuplandgraph.streamlit.com으로 와서 두 번째 강좌죠. LG 퀵스타트 부분을 보시면 이게 그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만든 웹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아래 유튜브 클립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클립을 보시면 지금 이 소스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요. 여기는 이전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Route Tools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툴을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리턴 값을 tools와 and 이렇게 줬는데 여기는 따로 그걸 명시를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리턴 값을 보면 tools를 리턴하든지 and를 리턴하든지 하는 겁니다. 이것은 langgraph에서 제공하는 start와 and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노드죠.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따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죠. 이걸 나중에 받아서 그걸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and로만 그 모듈 이름을 사용을 했죠.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뭔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이 and라는 것은 상수죠. 이 langgraph에서 사용하는 상수입니다. 이것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이 코드 전반의 일관성을 높이고 이 langgraph에서 사용하는 예약어와의 호환성을 이제 보장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미 langgraph에서 점유한 예약어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씀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다가 뭐 오탈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요 언더스코어가 두 개인데 하나만 써서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 예약어를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줄일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가독성 및 유지 관리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코드가 더 간결해지고 그리고 프로젝트 내에서 이 엔드 상수를 전역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향후 유지 보수나 코드 수정 시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기능적인 부분을 바꾼 건 없고 이 뉴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존의 소스 코드를 리팩토링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그럼 실행을 해볼까요? 요 윗부분이 설명을 안 했네요. 예, 요 윗부분에는 이 add 노드 하나가 더 있죠. 점을 하나가 더 찍은 겁니다. 아까는 챗봇만 있었는데 아까 위에 챗봇에 점을 add 노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툴 노드를 add 노드를 했습니다. 두 개의 노드가 현재는 있습니다. 두 개의 노드를 있는 그 선을 그어야 되죠. 툴스에서는 챗봇으로 선을 그었고요. 스타트에서는 챗봇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스타트에서 챗봇으로 가고 이 챗봇에서는 툴스로 가죠. 이 툴스에서는 아까 여기서 컨디션이 있었죠. add conditional edge가 있습니다. 이것은 add edge랑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단순히 선만 긋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입력을 해서 어떤 조건이 되면 툴스로 가고 어떤 조건이 되면 그냥 end로 가라. 라고 한 거고 그 조건은 위에 이 함수에서 구현을 한 거죠.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그 유튜브 강좌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짓고 선을 긋는 것이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지금까지 컴파일이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을 해서 이 선을 그릴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선이 그어졌고요. 이 뉴 버전에서도 한번 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그림이 그려졌죠. 기능적인 면에서는 뭐 변화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챗봇과 툴스 두 개의 노드, add 노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을 스타트에서 챗봇으로 걷고 챗봇에서는 툴스로 갔거나 그 다음에 end로 가게 이렇게 컨디셔널 엣지를 둔 거죠. 이렇게 컴파일까지 완료됐으면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스코드 약간 변화가 있죠. 이거는 첫 번째 단원에서 봤던 그 변화와 똑같은 겁니다. try except 이 부분 구문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event in graph stream 이것을 별도의 stream underscore graph underscore updates라는 함수에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면은 태블릿 툴을 사용해서 이 웹사이트에서 뭔가 정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아까는 이 클라우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정보 내에서 이 대답을 한 것이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태블릿 서치 툴을 여기 설정을 했죠. 얘가 이 질문을 받고 툴을 사용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툴을 사용해서 이 웹사이트로 가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다시 챗봇으로 보내서 여기서 다시 엔트로픽의 콘텍스트와 함께 질문을 보냄으로써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조회 결과에 따르면 춘천에서 가장 유명한 강은 소양강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돼 있죠. 아까 이 툴이 없을 때 서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틀린 답을 내놨었는데 이 서치를 함으로써 정확한 답을 내놓게 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콘텍스트를 함께 AI에 보냄으로써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게 만들었죠. 여기서도 아까와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 강을 주제로 한 유명한 노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는 메모리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답을 내놓을 거예요. 유명한 강을 주제로 한 노래라고 쿼리를 만들었죠. 그 강이라는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시하고 강을 주제로 한 유명한 노래를 아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을 주제로 한 유명한 노래에 뭐 이런 강 건너가는 노래, 한강변 뭐 이런 답을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강을 주제로 한 유명한 노래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위에 있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강을 언급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구체적인 강 정보를 알려주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답변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전에 대화 히스토리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강과 관련된 여기서는 대답이 특정한 강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유명한 노래들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그 헐루시네이션이 많이 극복이 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소스 코드가 변경이 돼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이쿠라는 구 버전의 모델을 사용한 것이고 여기서는 소넷이라는 신 버전의 그 클라우드 모델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파트 2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catchup langgraph.streamlit.app으로 오셔서 두 번째 이 quickstart 02를 클릭하시면 이 부분이 이 두 유튜브 클립에서 지금 방금 보신 소스 코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습의 마지막 단원이죠. 챗봇의 메모리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엑시스로 마무리를 하고요. 엑신 말고 퀴스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굿바이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 부분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전 질문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이 메모리 기능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메모리를 메모리 세이버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게 만들었고요. 이것과 함께 다른 그런 모듈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테이트를 정의하는 건 똑같고요. 스테이트 그래프 똑같고요. 태블릿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쿠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뉴 버전에서는 소넷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변화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add 노드를 하고요. 두 개의 노드가 추가가 된 것이고 이건 점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add 엣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챗봇에서는 add conditional 엣지를 해가지고 이 챗봇에서 컨디션에 따라서 툴을 사용할지 엔드로 갈지 그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을 찍고 선을 다 그었으니까 이걸 컴파일 하면 되고요. 컴파일 한 다음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 신 버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메모리를 사용할 때 threa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catchup langgraph.stream.app에 와서 memory basic이라는 세 번째 강좌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유튜브 클립에서 소스 코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려면 여기로 그 유튜브로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실행을 해보죠. 나는 윌이야라고 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기억하니? 라고 했을 때 나는 네 이름을 기억해 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는 네 이름을 기억해 라고 하고요. 왜 이럴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메모리 세이버를 여기서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메모리 세이버를 이렇게 임포트해서 이니셜라이즈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할 때 체크포인터 이퀄 메모리라고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럼 알아서 자기가 이 메모리 관리를 해줍니다. 이 메모리 관리를
해줄 때 이 스레드 아이들을 사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대화 히스토리를 별도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냅샷 부분이 나오는데 이 스냅샷은 이전에 나왔던 대화 히스토리를 모두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유튜브 강좌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이 랭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단원 있고 두 번째 단원, 세 번째 단원, 이게 part 1, part 2, part 3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다뤘고요. 각 단원마다 유튜브 클립 링크가 여기 있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유튜브 클립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새로운 단원은 뉴 버전의 튜토리얼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Human in the Loop에서부터 시작돼서 맨 마지막에는 Time Travel로 끝나게 되죠. 이름만 들어도 약간 흥미롭지 않나요? Human in the Loop에서부터 타임 트래블 모두 파트 3에 있었던 메모리를 이용해서 어드밴스드한 기능들을 구현을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Human in the Loop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금방 끝내고 난 다음에는 좀 더 고급 기능들, 어드밴스드한 기능들 가지고 실제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볼 계획입니다. Please like and subscribe.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